자, 페이지 45페이지 상품. 상품의 정의가 뭐예요? 판매를 목적, 외부에서 구입한 물품. 그러니까 상품의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상품이 뭐다 하는 정도 기억하셔야 돼요. 상품이 대표적인 무슨 자산? 재고자산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다 그랬죠. 유동과 비유동인데 이 유동자산에서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어요. 구분해보면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입한 자산 중에서는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당좌자산은 그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굳이 아실 필요 없고요. 있는갑다 생각하시면 되고. 재고자산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상품, 소모품, 원재료, 제공품, 제품, 요 정도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재고자산의 종류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이면서 즉 1년 안에 소비되면서 쌓아놓을 수 있는 자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품, 소모품, 원재료, 제공품, 제품 그런 것이 있다. 원래 이론상에서 워낙 문제 자주 나옵니다. 뭐 어려울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거라서 이 중에서 우리가 상품 내용 아시고 소모품 얘기할 거 없죠, 그죠? 원재료는 뭐라 그랬어요? 자, 책을 만들어요. 책은 뭘로 만들어요? 종이와 잉크로 만들겠죠. 이 종이와 잉크로 뭐 한다? 원재료. 제품이라서 내가 책을 만들었어. 이거 만드는 물건 뭘 한다? 제품. 제공품 뭐라고요? 만들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들 한다? 제공품. 만들고 이 중에서 우리가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한 물품이다.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매입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비용들은 원가에 당연히 포함시키겠죠. 매입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비용이라는 얘기는 매입할 때 수수료라든지 특히 매입 시 운임 같은 거 원가에 무조건 포함시킨다는 거. 이건 상품뿐만 아니라 그랬죠. 그거 빼고 단기 매매 증권 빼고 나머지 물건들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재비용들은 무조건 원가에 포함시킨다는 거. 요거 하나 명심해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상품 단일 계정에서 순기법, 계정, 총기법, 혼합계정 이렇게 하는데 무슨 말이 하면 이런 얘기. 상품을 매입합니다. 매입 시에 회계 처리하면 자 당연히 이걸 알겠죠. 상품을 매입하게 되면 분기할 때 어떻게 분기한다고요? 차변의 상품이라 분기해요. 물건 매입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뭔가에 포함시킵니다. 상품 매입하고 외상을 했습니다. 대입 뭐라고 그래요? 외상 매입금 좀 줄여 적을게요. 외상 매입. 상품 매입하고 약속금 발행요소세 뭐라고 그래요? 지급 상품 매입하고 현금 요소세 뭐라고 합니까? 현금. 상품 매입하고 수표를 발행해주면 뭐라고 그래요? 당좌 예금. 이런 건 회계 처리 나오겠죠. 이렇게 매입했던 상품을 뭐 한다고요? 팔아요. 뭐 한다? 매출합니다. 매출 시에 회계 처리하면 대변에 뭐가 나간다고요? 상품이 나가요. 근데 이 나가는 상품을 우리는 뭘로 적어요? 원가로 적어요. 원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래 가격. 사온 원래 가격. 원가로 적고요. 그 다음 뭐가 발생합니까? 상품, 매출, 이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하죠. 이렇게 뭐가 발생한다? 상품, 매출, 이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사업에 돈을 못 받았어요. 뭐라 그래요? 매상, 매출금. 현금 받으면 뭐라 그래요? 현금. 수표를 받아서 당좌에만 뭐라 그래요? 당좌예금. 어음 받으면 뭐라 그래요? 다들 당연히 이 금액은 뭐였는 금액? 팔았는 금액이 뭐로? 매가로 회계 처리. 맞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분기할 때 이렇게 처리했어요. 상품을 매출할 때 뭐와 원가와 그 이익을 따로따로 분리했어요. 이익이라기보다 이익이라고 보는 거예요. 원가와 이익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적었어요. 이렇게 원가와 이익을 분리해서 적는 방법을 한다. 원가 이익을 분리해서 적었어야 해서 근데 여기 하나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얘가 좀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왜 맞지 않다고 보느냐? 상품을 사올 때는 상품을 적을 수 있고 팔 때는 원가 이익을 분리해서 분기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다 보니까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상품의 원가를 다 알아야 돼. 근데 우리 집이 편의점이야. 편의점에서 다루고 있는 물건이 예를 들어 2,000가지야. 2,000가지 원가가 다 다르겠죠?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그리고 물건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물가는 항상 변합니다. 맞나요?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물건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마다 단가를 일일이 다른 걸 다 체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너무 불합리하다는 얘기. 그래서 상품을 매출할 때 그냥 이렇게 적지 말자. 적지 말고 그냥 상품을 팔면 대변에 그냥 상품이라 적자. 다음에 예상하면 그냥 차별의 외상 매출을 적자. 이렇게 적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 하느냐? 요 금액을 그냥 뭐 했는 걸로 매출에는 매가로 적어버리죠. 이렇게 적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 하면 총기법이라고 하면 총기법. 원가와 이익을 총통틀어서 기록하는 방법, 기정하는 방법 해서 총기법이라 합니다. 되시겠어요? 자, 요런 방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방법을 잘 안 써요. 왜 안 쓰느냐? 상품을 매입할 때도 상품, 팔 때도 상품. 다 상품으로 적어놓으면 상품이라는 하나의 계정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모이더라는 얘기.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쓰느냐? 이때까지는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었는데 안 쓰고요. 이걸 분할 기장합니다. 분할 기장. 분할 기장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쓰는 것이 이분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상품 계정은 시험에 나올 때도 중요하고요. 이 상품 계정은 상당히 헷갈립니다. 왜 헷갈릴 수 있냐면 상품은 무실하게 문제를 꼬아낼 수 있어요. 꼬아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분리해서 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분법을 쓰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앞으로는 상품을 매입할 때 매입 시의 회계 처리는 똑같습니다. 상품을 사면 차에 뭐라고 한다고요? 상품. 외상하면 대매로 한다고요? 외상 매입금. 똑같습니다. 똑같이 기장하고요. 상품을 뭐 할 때? 매출할 때. 매출 시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보느냐? 대변 상품 팔면요.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고 회계 처리합니다. 상품 매출. 외상하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분기하는 거를 상품 분할 분기의 제2법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분법이 생각할 수 이렇게 적는데 그러니까 개념은 이겁니다. 상품을 매입했을 때는 이 상품 뭐냐 하면 상품이라는 자산입니다.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을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 이래 갖고 우리가 뭐라 하면 상품 매매의 이분법 얘기합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합시다. 앞으로 분기할 때는 상품을 사오면 뭐라고 분기한다? 상품. 상품을 팔면 뭐라고 분기한다? 상품 매출. 이렇게 세 개처럼. 그리고 요 들어가는 용어들이 상당히 헷갈리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페이지 45페이지에 지금 설명했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46페이지 넘어가시면 분할 계정에서 이법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이론에서 한번 뭐냐 하면 한문법이라는 한 번씩 나옵니다. 뭐냐 하면 상품이라는 하나의 계정을 여기 두 개로 구분하는 걸 이분법이라고 그러고요. 이론상 3분법이라는 방법인데 3분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세 가지로 분리해서 기장하는 방법을 3분법이라고 그래요. 3분법은 뭘로 분리하느냐? 상품 하나를 2월 상품이라는 계정과 매입이라는 계정과 매출이라는 계정 이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럼 이게 뭔데요? 그러면 2월 상품은 뭐냐 하면 자산 계정으로서 기초 상품이 얼마 있어요? 기말 상품이 얼마 있어요? 요것만 적어주는 거를 우리가 2월 상품이라고 얘기하고요. 기초 상품, 월 초에 있는 상품과 기말 상품, 남은 상품 해주는 거. 매입이란 건 뭐냐 하면 상품을 사오면 그만 돈 쓰는 거죠. 그래서 매입이라는 뭘로 처리하자? 비용으로 처리하자는 게 그러니까 매입 계정이고 매출이라는 것은 상품 팔면 그만 돈 버는 거죠. 매출의 수익으로 처리하자. 이걸 우리가 산문법이라고 합니다. 이론상 이건 언제 쓴다고요? 이론상 이론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실무에서는 앞으로 모든 회계 프로그램들 거의 대부분 다 이분법. 상품을 사오면 상품, 팔면 뭐 한다? 상품 매출. 되시겠죠? 자, 이거 명심해 주시고요. 자, 그 뜻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페이지 46페이지 반품 및 애누리 할인. 반품 및 애누리 할인이란 말인데요. 자, 환출 및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할인 및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이란 말 나옵니까? 자,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용어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뭐부터 해볼까요? 자, 매입 환출부터 볼까요? 자, 매입 환출. 매입 환출이 무슨 말일까요?
매입했다가 환출됐다. 매입해서 상품을 뭐 했다고요? 반품했다는 얘기. 매입한 상품을 반품했을 때 반품 시에 폐기 처리할 때 매입 환출이란 말을 씁니다. 매입 환출. 되시겠나요? 매입했다가 반품했다. 매입 환. 자, 매입 애누리. 매입 애누리. 매입 애누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품이라는 것은 내가 매입했는데 이 물건이 견본하고 너무 달라. 그런 경우 있겠죠. 내가 물건 살 때는 견본 보고 샀는데 이게 견본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반품시켜본 걸 매입 환출이라 얘기하는 거고. 매입 애누리라는 것은 견본하고 같긴 같은데 운송 도중에 약간 하자가 발생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내가 팔아먹긴 팔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분 나쁘죠. 그래서 뭐 한다고요? 매입 시 만다 가격을 깎는. 매입 시 가격을 깎는 것만 한다. 매입 애누리.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바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매입 환출, 매입 할인. 외상 대금을 조기 지급으로 깎는. 한글로 표기하기 좀 이상한데, 자 이런 개념입니다. 외상 대금, 상품을 매입하면 외상 매입금을 그러죠. 이 외상 매입금은 우리가 그냥 외상이에요, 언제 줄 건데요, 이거 날짜를 정해놓겠죠. 계약서상 명시합니다.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2달 후에 주기로 했어. 근데 오늘 바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돈을 다 줄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2달 동안에 개입이 발생하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자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합의하에 원래 계약서 쓸 때 원래 언제까지 2달 안에 지급하기로 하고 이걸 예를 들어서 보름 안에 지급하면 얼마를 깎아주겠다 이런 조건을 붙습니다. 이런 거뭐 한다? 매입 할인이라고 그래요. 다시 그러면 매출했다가 환입된 건 뭐겠어요? 반품 받은 거. 팔았다가 역시 반품된. 매출 애누리는 뭐겠어요? 매출 애누리라고 해서 팔았는 물건인데 역시 가격 깎았는 거. 같은 내용이에요. 기획하고 얘기. 다음에 뭐 있다고요? 매출 할인 뭐겠어요? 일찍 받게 돼서 돈 깎아주는 거. 배상 대금을 조기 회수함으로써 깎아주는 거. 한다? 매출 할인.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어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용어들이 다 이해가 가신다면 우리가 이 내용을 갖고 공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공식. 이 공식 해결의 순서가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공식을 보통 순매입액부터 보내요. 왜냐하면 문제를 풀어보면 순매입액, 순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액 구하면 문제가 다 풀려요. 그래서 순서대로. 그래서 저는 보통 순매입액부터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매입액은 총매입액 마이너스 외우는 것도 조금 틀리게 외웁니다. 그냥 저는 매입 애누리 할인 및 환출액. 매입액 뭡니까? 했을 때 총매입액 마이너스 매입 애누리 할인 및 환출액. 해결의 순서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할인 및 매출 애누리, 할인 및 환출 및 매입 애누리. 그다음 매입 할인돼 있죠. 요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는데 저는 이게 좀 입에 배어서 순매입액은 총매입 마이너스 매입 애누리 할인 및 환출 이게 입에 배어 있습니다. 편해요 저는. 두 번째 뭐는 순매출액은 순매입액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사왔는데 내가 순수하게 사왔는 금액은 총 매입했는 금액에서 매입했다가 애누리 각각 준 거, 매입 할인했는 거, 매입 환출된 거 빼주면 순수하게 매입하게 나온다. 말 그대로 순매출액은 뭐였어요? 또 가보면 총 매출액 마이너스 된다고요? 매출 애누리 할인 및 뭐라고 했나? 환입액이면 순매출액.
그러면 세 번째 나오는 게 매출원가인데요. 무조건 공식으로 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매출원가 무슨 말 하면 물건을 팔았다면 팔았는 금액 안에는 뭐도 있고 원가도 있을 거고 또 있다 이익도 있겠죠. 이 팔은 상품의 원가를 우리 뭐라 그런다? 매출원가를 불러요. 팔았는 원가를 어떻게 나오느냐? 네가 얼마치 팔았니? 원래 가격 얼마치 팔았니? 알아보려면 기초 상품 재고액. 기초 상품 재고액이 뭐예요? 기초 상품 재고액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장사 처음 시간은 1월 1일 날 갖고 있는 물건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단기 올해에 순수하게 사왔는 금액 마이너스 된다고요? 비말 상품 재고액. 팔았는 금액, 네가 팔았는 금액 중에서는 네가 팔았다는 것은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 남았는 물건을 빼면 팔았는 물건이잖아요. 맞습니까? 예를 들어 기초에 10개가 있었어. 단기에 순수하게 사왔는 게 90개 사왔어. 그럼 총 100개 중에서 기말에 30개가 남았어요. 그럼 몇 개를 팔았다고요? 70개 팔았겠죠. 이 70개를 뭐 간다? 매출로. 그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매출 총이익입니다. 매출 총이익은 위에서 구했는 팔았는 순수한 순매출액이죠. 그죠? 이 순매출액에서 뭘 뺀다고요? 원가 빼면 되겠지. 마이너스 매출 원가를 빼면 뭐가 나오더라? 매출 총이익이 나오더라. 요 이익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매출 총이익이라고 부르겠다. 얘를 상품 매매 공식이라고 부른다. 매매 공식. 상품 매매 공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상품 매매 공식은요. 제가 회계를 하면서요. 이 상품 매매 공식의 문제 이 공식 자체를 어느 정도로 하면 이 정도로 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면 별표 곱하기 100만 개 해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면 모든 회계라는 이름이 붙은 시험들. 자, 회계라는 이름이 붙은 시험 외에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 생각해서 공무원 시험. 이 회계 관련 시험이야. 이거 나옵니다. 주택관리사 시험 치면 회계 관련 문제 나옵니다. 얘 나옵니다. 무조건. 모든 회계라는 이름이 붙을 때는 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팔아먹는 물건이 뭐라고요? 상품 팔아먹는 거잖아. 우리가 장사를 한다는 얘기는 상품 팔아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상품 팔아서 얼마 버는지 알아야겠죠.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은 정말 저는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린 학생들이야. 여러분이 만약에 어린 학생들 같으면 저 오늘 수업할 때 이거 만약 하면 이거 다 외우라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갈 때 다 검사 받으라 그래요. 어떻게? 상품 공식 시작. 매입은 총매입 마이너스 매입 애누얼 할인이 한 주에 총매출 순매출의 총매출은 마이너스 매출을 애누얼 할인 매출원가는 기초 상품적인 플러스 단계 순매입 마이너스 기발 상품적인 매총액 순매출은 마이너스 매출. 다시 해볼까요? 매입은 총매입 마이너스 매입 애누얼 할인 한 주에 총매출액은 총매출은 마이너스 매출 애누얼 할인 매출원가는 기초 상품적인 플러스 단계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발 상품적인 매출 총이익은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죠. 매출원가 순매출액 매출 총이익 이 뭐예요? 기말 상품적인 순매입액 기초 상품적인 매출원가. 이게 뭐예요? 매출 애들이 할인액 얘는 매출액 순매출액. 이게 뭐예요? 매입 애들 할인 한출액 얘는 총매출 매입액 매입액 순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액 공식이 그냥 툭 건드리면 나올 정도로 외우고 보냅니다. 보내고 난 뒤에 뭐 한다고요? 다음날 수업하면서 다시 공식을 떼창을 한 2번 하고 그러면 시작하고는 이제 마칠 때도 뭐 한다고요? 상품 매매 공식 외우세요. 한 명씩 외워서 보내.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그 정도로 뭐 하다고요? 중요하다는 얘기. 이 공식이 왜 중요하냐면 자주 나오도 중요하지만 이 공식이 머릿속에 안 박혀 있으면 문제 자체를 못 풉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못 풀어요. 왜냐하면 이 공식 자체만 순수하게 나온다면 그냥 여러분들 이거 그냥 막말로 도저히 못 외우겠습니다. 알았어요. 시험식 날 다이소 가갖고 손톱 까는 줄 하나 사오라 그래요. 손톱 까는 줄 하나 갖고 한다고 매니큐어 다 지고 와서 거치면으로 밀면 원래 그거 손톱 그냥 이런 거죠. 거치면으로 밀고 난 뒤에 반들반들한 밀로
반짝반짝 고나죠. 그죠?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거치면 밀어. 밀고 나면 하죠. 밑에 샤브심을 달아서 글씨 쓰면 여기다가 상품 매매 공식을 적으면 적을 수 있어요. 노트북에 솔직하게. 그거 적어서 가라 그러면 저 솔직하게 시험 갈 때. 그 정도는 맞다고요? 중요하다.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웬만하면 외우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성인들하고 앉아갖고 이 수업 시간에 이거 계속 외우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그죠? 내일 테스트 하시면. 하여튼 외워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우셔야 됩니다. 딴 거 없습니다. 얘는 외워서 응용을 하려면 이 공식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응용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지역에 대한 내용 자체가 47페이지에 공식에 나와 있습니다. 되시겠죠?